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 봄.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고 따뜻한 공기와 맑은 햇살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3월. 책장에 묵혀두었던 책들 속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에게 힐링을 주네요. 이를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세상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이가 드는 건 어떤 것인지,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답도 없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미궁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시답지 않는 농담으로 마무리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온전히 나답게란 책 속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왜 골랐냐면 늘 나의 곁에 있는 존재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 예쁜 계절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안녕하세요. 예쁜 계절 여러분을 만나러 온 아띠 책방입니다. 선옥쌤, 제가 이걸 왜 글을 골랐냐면 너무 오래간만에 쌤을 봐서 이 글이 딱 오늘에 맞는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또 이렇게 선옥쌤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골라본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저도 화답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화답.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요. 이게 화답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기에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같이 오자고 해도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그쵸. 어쨌든 좀 서운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확실히. 네, 이유가 있었어요. 아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선생님. 봄바람이 보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는데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좋네요. 아우, 전 선생님 보니까 설레네요. 안 돼요. 그거 설레는 거 날 보고 설레는 건 안 돼. 그거는 사양하겠습니다. 선생님 온전히 나답게라고 했잖아요. 네네. 선생님 다운 거 뭐라 생각하세요? 저 다운 거는 아까 뭐 우리가 같이 얘기했듯이 네네.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한 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이렇게 특별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이 즐겁고 음,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 맞아요.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공감해주는. 맞아요. 이해해주고 그냥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그러게요. 해주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죠.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음.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이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죠? 언제나 들어도 편안하고 언제나 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네. 오늘 또 그런 분을 한번 또 모실 거예요. 그렇죠? 아. 늘 오시던 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름다운 분 소개드립니다. 네.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이 미소가 100만 불입니다. 네. 저는 이 100만 불 미소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많은 걸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답게 우리는 이렇게 예쁜 얘기를 전할 수 있으면은 이게 더 예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현주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럽죠? 아니, 예, 가쁜 막 사랑 고백을 받으니까
너무 막 이게 저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 근데 두 분의 그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네. 너무 왜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고 진짜요? 예 순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이렇게 각본에 쓰여진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예, 그 진심으로 제가 다가와서 예, 감동스럽게 옆에서 들으면서 또 미소도 지으면서 또 그러고 있었네요. 아니 선호 선생님 오시니까 네.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선생님 저 감기 예.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건데. 알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다시는 감기 감기 걸리지 걸지 말라고. 마세요. 선생님들 독감 무서웠어 이번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두 분의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병문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그래서 조금 걱정을 저도 좀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게 더 정신이 없는 거죠. 머리가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중에 진짜 너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근데- 나면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안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저께 진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근데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 얘기가 막 떠오르면서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님도 치매로 이렇게 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알아보셨잖아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정말 나를 못 알아본다면? 막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오프닝을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문득 근데 선생님, 떠올랐어요. 나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봐주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냥 맞아. 편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거라고.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죠? 맞아. 그 기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봐주고 내가 눈 맞춰주기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이번 달부터 네. 지난달부터 네. 저희가 그 고전책 한 권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달에는 어린이 사자 수학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예. 아주 좋은 책이네요. 네. 어려운 거죠. 좋은 책이요. 아이들 어려워해요. 근데 선생님 어렵지만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건 그죠?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 신중하게 들어야 할 어려운 책입니다. 네. 네네. 송재한 선생님의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실천편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고요. 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사자 수학은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주희가 지은 소학과 기타 여러 경전의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알기 쉬운 내용만을 선별하여 만든 책으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 학습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과 더불어 필독서로 꼽혔습니다. 네 글자가 모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사자 일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오륜의 순서대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우애, 스승 섬기기, 친구 간의 우정, 대인 관계, 올바른 마음가짐을 일러주는 기본적인 행동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도덕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도덕 입문서입니다. 와 멋진데요. 선생님 이 책은 꼭 읽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중에서 네, 형제간의 우애, 그럼요. 스승님 섬기기, 네. 친구간의 우정, 대인관계 네. 이 뭐 기본이 다 아니,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예,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사실 그래요, 맞아. 이 기본이 되지 않아서 사실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형제 간의 우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형제가 없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죠. 이제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네. 친구 간의 우정 이것도 음. 좀 요즘은 개인주의자가 힘들어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맞아요. 더욱 더 네.
뭐랄까 기본이라 할까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맞아요. 중요하게 별표 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그 고전 읽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그렇죠. 송재환 인- 선생님에 대해서 예. 얘기했을 때.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 사자수학은 사실 많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좀 쉽게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혀야 할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하루에 2장 정도씩을 읽도록 합니다. 2장이라고 해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술술 읽힐 거예요. 빨리 읽기보다 아이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사자일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문이 원문인 탓에 아무리 자연스럽게 풀이를 해놓았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그 풀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한자와 같이 읽도록 하기보다는 풀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한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는 음과 훈으로 그 뜻을 같이 풀이해 보면서 읽으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처음에 접할 때 한자가 있지만 네, 한자를 익히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죠. 그 풀이나 내용. 뜻을 네, 그 천천히 읽고 다시 그렇죠. 반복해서 읽으면 더 낫단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한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네네. 한자를 한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구 형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자가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모님들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거든요. 같이 하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자수학은 아이에게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을 시키기 가장 좋은 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에 주목하여 읽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이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이때 평소 아이의 행동이나 습관,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겠죠.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마음에 들었던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글귀는 아이에게 직접 적어서 책상 등에 붙여놓고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권해보세요. 그 글귀에 자극받아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 예,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겠어요. 예, 이렇게 맞아요. 써서 붙여놓으면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소한 그 구절은 자기가 익히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천을 이제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또 들겠죠. 마음에 새긴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독서법은 필사인데요. 네네. 책을 통째로 필사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구절만이라도 부분 필사를 시키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책들도 보면 왜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어놓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이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적어놓는 싶은 예 맞아요. 구절이나. 예 적어놓아요. 네네. 아니면 뭐 요즘에는 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부분 필사를 시키는 방법도 권해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먼저 8칸짜리 국어 노트 아시죠? 네네. 네, 조금 이렇게 칸이 좀 커요. 한자 노트보다도 크거든요. 네. 8칸짜리 국어 노트에다가 첫 번째 줄에는 사자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자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한글로 쓰는 거예요. 네네. 그 두 번째 줄에는 뜻을 쓰고 세 번째 줄에는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쓰고 마지막에는 실천 사항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부생아신 모국 오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부생아신 모국 오신이라고 한글로 적고 조금 한자에 관심 있는 친구는 그 밑에 한자로 한 번 더 적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뜻을 쓴다고 했죠. 네. 네, 뜻은 아버지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 내 몸을 기르셨다라고 뜻을 쓰고 세 번째 생각 부분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실천 사항으로는 설거지하기, 안마해 드리기,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인사 잘하기, 심부름 잘하기 등등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어요. 아,
어떠세요?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적으면서 이 부분은 그 효행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네. 어렵진 않지만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부모님이 아이한테만 노트를 주고 써라 이러지 말고 그렇죠. 같이 노트를 맞아요. 2개를 준비해서 네. 엄마도 하고 자녀도 같이 하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는 뭐 방법이 좋을 것 제일 같아요. 좋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할 때 실천 사항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하면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안마해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정말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이가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거나 할 때 너 그때 한번 요거 엄마랑 한번 읽었었지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또 실천을 하겠죠. 하겠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모 책지 물로 물답이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모님이 나를 꾸짖으시더라도 성내지 말고 말대답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옛날 조선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네. 요즘 아이들은 내 생각을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부모님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 그게 말대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또박또박 다 대답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말대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시대적인 네. 환경이 달라지고 네. 아이들도 배움이 달라지는데 네. 이 글귀가 지금의 현 세대에 아이들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랑 다르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아이들도 다 컸고 또 저도 이제 뭐 50대에 이제 들어왔는데 부모님을 이제 저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맞아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네 아닌 거 알면서도 네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또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배워왔던 이런 거랑은 또 너무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사실은 또 이렇게 커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수업을 할 때 그러면 이런 네. 부분들은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네,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유교가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대에는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말대꾸를 하는 것은 굉장한 불효라고 생각을 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말대꾸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극심한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이들이 사자수학에서 이러한 문구를 접하다 보면 내용에 의문이 들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지도하시는 분이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오해가 있어서 꾸짖으시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기의 생각을 사실대로 말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네가 짜증을 내고 엄마한테 아니면 어른한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무조건 내가 아니라 네. 무조건 내가 아니라 네 생각을 화를 내거나 이렇게 말대꾸처럼 하지 말고 그렇죠. 정중하게 의견을 그렇죠. 제시해라. 보통은 아이들이 좀 요즘 아이들 또 특히나 짜증이나 화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엄마가 말하면은 막 진짜 1초 컷 1초 만에 막 짜증내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이게 그 어느 시기에 이 사자수학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 부모님 말에 아직 뭐 반항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랄까 얘들이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고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의 맞아요. 자아가 좀 더 커지고 이러면서 반항이 되거나 뭐 네. 이렇게 부모의 말에 논리가 뭐 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맞아요.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예, 적용이 예. 될 수도 예, 있는데 그렇죠. 좀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이 예 뭐라든지 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힐 때에 네네. 그 연령도 좀 중요한데 그래서 어린이 사자소학은 저학년인 2학년 정도부터 예, 읽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저는 그 뭐랄까 아이들도 자기 의견을 뭐 내 의견이 꼭 맞아 이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네. 그 엄마 생각은 이런데 맞아요. 너 생각은 어때? 네. 뭐 이렇게 조율하는 네. 거를 같이 가면은 요즘 세대에 맞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예, 제일 슬프죠.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아예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예. 그냥 뭐 보면은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재미나게 막 이렇게 얘기를 저도 요즘에는 특히나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웃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이들이 커버리면 그게 그렇죠.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미. 뭐 밥 먹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각자 방으로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심지어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 집에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집 안에서도 카톡으로. 예, 그래서 이제 좀 대화가 좀 더 많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정말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감대 형성을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라도 해놓으면 예, 그죠? 그렇죠. 어느 예. 순간 단절되진 아이, 않는다는 그럼요. 거. 예. 그래서 뭐 고전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거. 관심,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그 관심을 둔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책을 만약에 엄마가 읽어줘. 근데 이거는 그냥 지식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선생님 그러면 네. 일단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일주일에 맞아요. 한 번이라도.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네네네. 자기 전에 해주는 게 제일 사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같이 네, 네. 이야기도 하고. 나태주 시인님의 그 네. 따님이신 그 아. 남인의 그 교수님이 네네. 서울대 교수님이죠. 네. 그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그때 책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대요. 중학교 1학년한테. 예, 중학교 1학년한테 읽어줬대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권을 읽히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가지고 진짜 1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좀 그 긴 책이겠죠. 네네. 그거를 이어서 쭉 계속. 이어서 예. 잠깐이라도 잠깐. 읽어줬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해라는 그런 네.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근데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예. 나와 이 아이가 유대 관계가 있고 네. 서로의 그게 어릴 때부터 형성해 온 게 있어야 가능하지. 네.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그렇죠. 1학년 아이한테 내가 책 읽어줄게 너 자 이게 되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금 아주 작은 미랄이라도 시작해보라는 네, 거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옛것을 익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읽은 고전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나는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고전을 통한 필사와 사색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판적 네. 사고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생각을 근데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네. 수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수용이 먼저가 돼야 비판적 사고도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여기 어렵더라도 얘 왜 이래야 됐는데 라고 얘기할 때도 맞아요. 그 옛적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이한테 얘기해 맞아. 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네.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 네가 보기에는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렇게 했단다라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네. 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찌 보면 꼰대입니다. 그 꼰대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이 참 좋은데 이렇게 뭐 사자소학이랑 뭐 명심보감 이런 거를 네. 통해서 인성이 길러줄 수 있다면 정말.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구절씩이라도 예 난 정말 정말 해주는 중요하다 것이, 생각합니다. 예, 맞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잖아요. 동방예의지국 옛날부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예의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교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사실 그런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아이도 그런 아이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네. 되는 거죠. 맞아요. 엄마의 정말.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진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아유, 그죠?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네. 얘기해 주셔서. 이야기를 네. 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진짜 기대하죠. 진짜 한 명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세상, 정말 이 같이 우리 있습니다. 가정과 이 가정과 나라를 또 바꿀 수 있는 아이가 네. 예 탄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작은 것부터 우리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네. 신청곡은 뭐예요? 네. 봄이 되니까요. 또 봄 노래가 또 생각이 나서요. 와, 설레네요. 예, 로꼬 우주의 우연히 봄 들려주세요. 우연히 봄? 네. 알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우리에게 늘 상식을 알려주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우리 마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야님. 반갑습니다, 네, 마야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두 분도 잘 지내고 별일 없으시죠? 아, 별일 있었습니다. 좀 지났지만 전 아직도 무슨 일이고? 무슨 저는 대구에서 살면서 이번에 그 눈이 펑펑 내리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랬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잖아요. 아, 두 번째 그 내릴 때 펑펑 내리는 거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맞아요. 혹시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눈사람 정말 눈사람 잘 만들 수 있는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을 썰었습니다. 아니 눈을 칼로 썰었다는 거야? 쓸었다는 거야? 썰었습니다. 칼로 쓸고 싶지만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이래서. 눈쓸기도 해봤구나. 대구에서. 아, 네. 그게 정말 별일이에요? 아우, 대구에서 눈 쓸었다는 거. 어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보셨습니까? 얼마 만에 있는 일인데. 그 부지런한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아우,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보시더라고. 그랬구나. 칭찬 들었습니다. 그래요? 간만에 듣는 칭찬이었겠네. 아니 근데 정말 이제 하지 말아도 되는 일을 했다는 거 왠지 알아요? 왜요? 저녁이 되니까 다 녹아서 없어졌더라. 그래, 맞아요. 내가 왜 썰었나. 그렇지만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했네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네. 봄이죠, 이제. 3월이니까 봄이죠. 그래서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올여름은 누가 그러던데 3월에서 11월까지 여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낭패 났습니다. 3월부터 11월이 우치하게 덥답니다. 그건 또 아니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별일 없이 그냥 산다 생각하고 마야님이 별일 없이 사는 걸 또 좋아하신다니까. 네, 저는 그 장기하 노래처럼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평범한 삶이면서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별일 없이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좋은 별일은 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자꾸 너무 좋은 거, 특별한 거 바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이 건조하잖아요. 조금은 좋은 일이 좀 핫하게 좀 싱숭생숭한 재밌는 이야기가. 좋은 일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별일 없는 게 되는 건 어떤가요? 늘 좋은 일만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저렇게 한 방으로 또 마무리를. 마야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사성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사족. 중국 초나라의 희왕이 어느 날 소양이라는 장군을 불렀어요. 너에게 초나라 최고 벼슬인 영윤자리와 군사를 줄 터이니 위 나라를 치고 제 나라까지 정복하고 오너라. 소양은 위나라로 쳐들어가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것을 본 제나라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그때 진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전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은 그 길로 초나라의 소양을 찾아가 말했어요. 옛날에 여러 하인이 술 한 잔을 두고 뱀을 가장 빨리 그리는 사람이 그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먼저 뱀을 그렸다면서 술잔을 집어들었죠. 그러고는 우쭐한 마음에 뱀의 발도 그릴 수 있다면서 뱀의 발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뱀의 발을 다 그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뱀을 다 그리고는 뱀에게 무슨 발이 있나? 이건 뱀이 아닐세. 하며 술을 마셔버렸죠. 재밌는 이야기로군. 그런데 그게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더욱 공손히 대답했어요. 소양 장군께서는 이미 영윤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셨습니다. 제 나라를 쳐서 이기신다고 해도 더 오를 관직이 없으니 만약 제 나라에서 진다면 벼슬이 낮아지고 온갖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다리를 그려 넣어 술잔을 빼앗기는 일과 같으니 이만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양은 곧 군대를 돌려 초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뒤부터 쓸데없는 군더더기, 불필요한 일이나 말 등을 가리켜 사족이라고 하게 되었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역전합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셨어요. 역전합이라는 말은 약간 이상한 말이란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 사람 있니?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역전앞은 역의 앞이라는 말이에요. 앞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간 거죠. 맞아. 앞을 또 쓸 필요는 없어. 사족이니까 빼버려야 마땅다. 선생님은 앞이라는 글자 하나를 싹 지워버렸어요. 잘 들었어요, 마야님. 그러게요. 오랜만에 아는 말이 나와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야, 너도? 야, 나도?처럼 저도 그랬어요. 아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 왔죠. 아하, 마야님 답네요. 넘치는 게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처럼 뱀에 다리를 붙여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게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그죠? 네. 적절한 비유 그걸 맞죠? 요즘 말로는 too much라고 하죠. 맞아요. 투머치. 네, 넘쳐서 그럴 때는 좀 모자란 것도 좋을지도요. 그래요. 요즘은 너무 모두 다 넘쳐서 조금 모자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도 살짝 모자란 듯 먹으면 나 속이 편하잖아요. 웃는 의미를 속이 아시겠죠? 편한데 먹다 보면 자꾸 먹게 돼서 넘치게 먹고 나면 나중에 불편해요. 불편하고 탈이 난다니까요.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면 맞아요. 꼭 집에 와서 소화제는 안 먹더라도 요즘 그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꼭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저희가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요. 살짝 모자란 듯한 것도 좀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치를 깨달으려면 좀 보통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모자란 게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건 좀 우리가 어린 경험이 아이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연령대가 되면 그게 조금 느껴지는 게 있는 것도 있죠. 아닐 수 있어요. 뭐 제 자기의 눈높이에 맞춘 경험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럼 바로 또 가겠습니다. 우리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부대찌개. 아직 멀었어, 형. 도리는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찌개를 끓여주겠다던 경철이 형은 아까부터 달그락거리며 온 집안에 냄새만 가득 풍길 뿐 아직도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씁니다. 언제쯤 끝나는 거야? 지금 점심을 준비하는 거야? 저녁을 준비하는 거야? 참지 못한 도리가 부엌에 들어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어허,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경철이 형은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힐끔 넘겨다 보니 햄을 썰고 있었습니다. 경철이 형이 나박나박 썰어놓은 햄을 끓고 있는 찌개에다 막 집어넣고 있는데 도리가 햄 하나를 날름 집어먹었습니다. 햄은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왜 찌개에다 넣고 그래? 형이 작품 만든다는데 옆에서 그렇게 쫑알쫑알 거릴래? 너는 가만히 구경하다가 찌개가 다 되면 맛이나 보라고.
드디어 찌개가 다 된 모양입니다. 경철이 형은 행주로 찌개 그릇에 손잡이를 잡고 얌전히 식탁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짠! 전경철의 오늘의 요리 부대찌개! 경철이 형이 뚜껑을 열자 도리는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냄새는 그만인데 부대찌개? 찌개 이름이 뭐 그래 형? 어허, 그 유명한 부대찌개도 모르다니. 해방 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기를 부대고기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부대고기를 넣고 끓인 찌개가 바로 이 부대찌개라고. 너는 지금 역사의 찌개를 맛보고 있는 거야. 경철이 형이 역사적 어쩌고 하는 동안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휘 저어보던 도리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앙탈이야. 부대찌개라면서 부대고기가 어디 들어있어. 김치에 당면에 햄밖에 없는데. 이번 컨셉은 일치하네요. 바로 아셨네요. 아, 부대찌개 맛있겠는데요? 부대찌개 맛있죠. 당면에 김치에 햄에. 근데 요즘은 거기 뭐 떡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뭐 콩 알류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맞춰서 들어가요. 그죠? 그쵸. 자기 기호에 맞춰서 뭐 넣어 그치. 이러면서. 옛날에는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요즘은 거기 버섯도 넣고 뭐 야채도 넣고 말이야 정말 맛있게 해 먹더라고요. 근데 마야님이 아까 책 읽어주면서 책 내용을 보면 네. 아마 시장이 반찬이었을 듯하네요. 그렇죠. 아, 도리가 많이 굶었죠. 많이 기다리고. 이 그런 순간에 무엇을 먹어도 안 맛있을까요? 그래 저는 이게 부대찌개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의정부. 네. 그래 의정부 원조 부대찌개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거기가 처음 생겼다는 곳이라고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뭐 사람은 줄을 얼마나 서는지. 쌤도 그 시장이 반찬일 때를 시간이니까. 아 배고플 때 갔어야 되는 건가? 근데 뭐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없게 먹긴 했는데. 맛집에 줄 서셨군요. 그렇죠. 저 혼자 갔으면 절대 줄 안 섰는데 온 가족이 같이 가서 할 수 없이 줄 섰어요. 우와. 그래도 원조를 맛보신 분이 유일합니다. 저희 중에서는요. 그럼요. 저희 친정 바로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 잘하셨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군 부대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서 그 거부감을 드러냈다가 한번 맛을 보고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는 TV를 본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다 그래요. 아니 김치랑 당면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지는 이런 거. 근데 약간 비주얼이 빨간 데다가 막 이렇게 뭐 섞어놓은 것 같으니까 좀 비주얼은 별로 썩 그렇진 않죠. 보기에 왜요? 맛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토마토도 빨간 소스인데요. 왜? 그거랑 다르잖아 느낌이. 그 토마토 소스일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김치의 맛이 났다. 뭐 이런 건가요? 상상에 난. 그래. 근데 맡깁니다, 그죠? 맛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더 넣고 끓여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저녁은 메뉴는 부대찌개로 어때요? 다들 부대찌개. 네. 저도 군침 돌고 허기가 지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오늘 메뉴는 부대찌개로 부대찌개? 해야 될까 봐요. 선생님 부대찌개 뭐 레시피 지금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 레시피는 없고요. 네. 그 제가 그 PPL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다가 사는 광고, 부대찌개? 네, 그렇죠. 광고비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기본적으로 좋아요. 잘 나왔어요. 좋아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기본 맛은 보장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기본 맛이 제일 좋은 맛이죠. 오늘 저녁 맛있겠다. 네. 맛있겠어요? 기대됩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도리가 된 기분이에요. 오늘 저도 숙주 팍팍 넣어야 끓여 먹어야 되겠네요. 거기다 숙주까지? 저는 숙주 좋아해요. 오, 저는 콩나물. 부대찌개에 숙주랑 콩나물 들어간 건 못 본 것 같아요. 부대찌개에 콩나물 들어가요. 시원한 맛 있어요. 숙주는 그거는 내 맛있어요. 마음이지 뭐,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저는 넣으면 라면에도 되니까. 숙주 넣어요. 저는 땅땅땅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네. 그렇네요. 저는 못 먹어봤네요. 그래 오늘 저녁에 부대찌개
마야님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드시고 가시는 길에 신청곡 하나 알려주시고 하세요. 아, 신청곡 놓칠 수 없죠. 그쵸?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별일 없게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네. 또 만나요. 번갈아 나면 안 됩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Yeah.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웠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좋다.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난 사는 게 재밌다. 난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주 그냥 자, 다음 코너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윤주를 소개합니다. 윤주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윤지야. 네. 윤주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아이고. 기분이 어때요? 한숨부터. 새 학기부터 한숨부터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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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들어요? 설레지 않아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일단 전체적으로 반배정이 망했기 때문에 오, 왜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 가지 등등. 왜? 단짝 친구가 같은 반이 안 됐어요? 네. 속상하겠다, 그거는 조금. 아, 윤주 성격에 막 거뜬하게 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귈 것 같은데요? 그래, 5학년 중에 단짝 친구를 또 만들면 되지? 응원할게요.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윤주 목소리로 멋있게 또 소개해 줄 건데요. 어떤 책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책 어때? 제목 수일이와 수일이, 저자 김우경, 그림 권사우, 출판 우리교육. 이 책의 주인공인 수일이는 항상 학원을 다니기를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행 한번 갔다 오지 않고 시간도 안 나고 학원만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덕실이가 말을 합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방법을 알려주니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쥐에게 손톱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짜 수일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수일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의 손톱, 발톱을 빈집에 버리고 가니 다음 날에 자신과 똑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진짜 수일이는 나가서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나가 놀다 와보니 엄마도 아빠도 가짜 수일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에 모두 나가 여행을 간 것이죠. 너무 분해서 가짜 수일이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보내려고 마음먹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짜 수일이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자 가짜 수일이가 오히려 자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해서 내쫓을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말해보고 친구네 고양이도 데리고 와보고 쥐약도 먹여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묘가 아닌 길 고양이를 찾으러 가봅니다. 가다 보니 배가 고파진 진짜 수일이와 덕실이는 가짜 수일이가 준 빵을 먹으면서 가다가 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빵 속에는 쥐의 손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몹시 당황했죠. 둘은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에 나쁜 쥐가 있는데 쫓아내 달라고요. 그러자 길 고양이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목에 달린 방울을 좀 떼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집에 돌아가 보게 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톱을 먹은 쥐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래동화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저 이것을 또 창작 동화로 들으니 어우. 새로운데요? 맞아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 옹고지전이라고 비슷한 내용 있죠. 네네.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고 정말 옛날에 그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떠오르는데 옹고지전은 나중에 벌을 받는 결말인 걸로 나오는데 이 책은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끝이 나네요. 아, 그쵸. 상상. 흔히 열린 결말인가요? 일단 대부분은 반반이죠. 반반. 저도 처음에 이 책 읽으면서 결론이 없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으이 이거 뭐지 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뒷이야기를 또 상상할 수 있으니까 또 상상이 굳어져 버린 친구들한테는 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말랑말랑 상상이 말랑말랑해지겠는데요? 말랑말랑해지겠죠. 그러면 윤주가 생각하는 수일이의 뒷이야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좀 이렇게 결말이 났으니까 가짜 수일이가 조금 겁먹고 도망가서 다시 빈집 가서 또 이제 또 가짜 수일이가 또 이제 빈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생활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좋은 거죠, 윤주도? 해피엔딩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죠? 그래도 좀 동심 파괴도 안 되고 좋지 않을까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윤주는 혹시 그럼 가짜 연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학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끔 숙제 대신 해줬으면 하고요. 또 엄마 잔소리도 대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은주야, 공부 열심히 해갖고 AI를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런 건 어때요? 나 대신 숙제해주고 엄마 잔소리 들어주는 AI. 오류가 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그럼 이 책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은 있어요? 네. 책에 있는 한 부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남을 함부로 길들이려고 하면 안 돼. 무턱대고 남한테 길이들여도 안 되지. 수일이라고 했지. 내가 볼 땐 내 엄마가 가장 먼저 너를 길들였어. 내 엄마가 너를 길들이고 너는 쥐를 길들이고. 맞지? 그런데 이제는 그 쥐가 거꾸로 너를 길들이려고 하고 덕실이를 길들이려고 하고 내 엄마랑 아버지까지 길들이려 한단 말이지? 아, 혹시 길들인다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윤주는 길들이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글쎄요.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있겠지요. 길들이고 길들여진다는 게 제가 예전에 읽은 어린 왕자 책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맞아요.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와, 윤주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네요. 아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 우리 윤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추드립니다. 하고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합시다. 뭔가 수일이 같이 꼼수를 쓰면 더더욱 힘들어진답니다. 아, 와. 꼼수 쓰고 싶어하는 그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윤주가 좋은 걸 깨달았네요. 그렇죠? 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지켜보지 마세요. 윤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책을 가져올지 더 궁금해지네. 스포는 안 돼요. 스포는 안 되지만 이모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너무 소개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아, 선생님, 봄이 됐습니다. 원래 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봄에 꽃 네. 보러 가야죠. 꽃 구경 가야죠. 역시 자연의 그 멋있는 그 꽃 앞에서는 우리는 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자연 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멋있다. 와, 예쁘다. 그냥 그리고 사진 찍고.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작년과 또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 길을 또 누구랑 또 다시 또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꽃비가 내리면 또 그것도 구경 가야 되고. 아우 너무 할 일이 많네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선생님, 좀 오래간만에 선생님 같이 해서 네.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같이 한번 꽃 구경 가요? 아, 좋습니다. 저는 또 꽃도 좋지만 초록초록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올여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덥다고 하니까 그 초록초록을 너무 또 지겹게 오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도 드는데. 그 지겹게 덥다 했잖아요. 어떻게 걱정되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바람이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이 자연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는 그 자연에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방편을 잘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막 벗고 다니고 자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체력을 길러보는 봄이 됩시다.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봄 보내시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처럼 예쁜 마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